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정 수행에 촌분의 여유 없이 분망하심에도 저희 시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님께 140만 시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요 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 방향, 국정 과제의 실천, 광주 발전 전략 추진, 그리고 지역 현안 건의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 방향입니다.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광주는 대통령님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IMF 여파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난 세기의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결과 광산업에 이어 금년에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로 지정되는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광주 비엔날레와 김치 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 문화의 세기, 그리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발전 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민생 안정에 주력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민주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양대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의 실천입니다. 대통령님의 확고하신 국정 철학과 탁월하신 영도력으로 추진 중인 국정개혁과제의 착실한 실천을 위하여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주력하여 중소기업의 정상 조업률이 크게 향상되었고 지역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생산량이 98년 6만 대에서 21만 대로 증가되었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과 외자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보이신 평동 외국인 단지 19만 평이 100% 임대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개최한 제33회 한일 경제인 회의를 계기로 외국과의 경제협력 영역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테러 사태 여파 등에 따른 경제난을 지역 경기의 부양으로 극복토록 내수 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둘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까지 국민 임대주택 6천여 세대를 공급하겠으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증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도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3월에 시장과 시의회 의장 그리고 기업인들로 구성된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4개 항의 협력 사업에 합의하였고 우선 지난 10월의 광주 김치 대축제 시에 북한 김치가 합의한 대로 첫 선을 보인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 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 내부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전자시정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각종 규제사항을 과감하게 정비하여 2001년 국민생활 불편 해소 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발전 전략 추진입니다. 우리 광주는 산업화가 뒤진 후발지역입니다만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중국 등 환황해권과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쾌적한 환경 등 지식 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광주의 미래상을 첨단 정보도시, 문화예술도시, 녹색환경도시, 인본민주도시, 국제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광주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첫째, 지식 기반 중심의 신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광산업을 지역발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세계 5대 광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포토닉스 2010 프로젝트를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광기술원의 설립에 이어 3만 평 규모의 광산업 집적화단지가 조성되면서 지금까지 75개의 광 관련 기업이 창업 또는 이전에 오는 등 지역 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산업과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 산업 시범 거점 도시로 조성을 추진하고 도청 주변 75만 평을 벤처 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벤처 단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향에 걸맞게 특색 있고 격조 높은 문화관광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문화산업을 지역 발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광주 2020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전남 도청 주변 일대를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현대미술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자랑할 만한 전통 역사 문화 공간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광주호 주변의 시가문화 유적지를 전통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어등산 일대 의병활동 전적지를 역사관광 거점 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예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건고부에서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연초에는 그린벨트 해제 방침으로 있어 내년에는 개발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인 모범도시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필수 공익시설인 화장장과 납골당, 제2시립묘지를 개장하였고 상무소각장의 정상 가동에 이어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한 광역위생 매립장을 착공함으로써 주민 기피 환경 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자연 친화적 환경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 광주가 지닌 전국 최고의 직달 일사량을 이용하여 태양에너지 시범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외곽으로 이설한 도심철도 폐선 구간은 녹지 공간으로 가꿀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여 시민들이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인 주부, 노인, 장애인 등 17만 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정보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각장애인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 지형과 지하 매설물, 교통 등 도시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6개소를 디지털 산업단지화하고 광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IT 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내년도에 개최될 월드컵과 광주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하여 건립한 4만 3천석 규모의 경기장은 중수도와 태양광 설비 등 환경 친화적 시설을 갖추어 유지비를 절감토록 하였으며 월드컵 행사를 계기로 남도의 멋과 맛을 세계 속에 심어주기 위해 특색 있는 문화 월드컵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드컵 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제4회 광주 비엔날레도 지금까지 3차례의 개최 경험을 살려 국제적 행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준비하여 월드컵 광주 경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이 당면한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 전시장 건립 지원입니다. 저희 시는 매년 개최하는 국제 광산업 전시회를 비롯하여 2002년 이란 교류제 등 전시 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호남권에는 수도권이나 영남권과는 달리 대규모 전시 시설이 없어 국제 행사 개최 및 유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개최한 국제 광산업 전시회는 당초 8개국에서 139개 업체가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전시 공간이 부족하여 20개 업체가 포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첨단 과학 산업단지 내에
중급 규모의 산업 전시장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추진하기는 재정 여건상 어려우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여 산업 전시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첨단 소재 부품 연구 개발센터 건립입니다.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지역 기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 소재 및 부품의 연구 개발을 통한 첨단화가 기요한 과제이나 지역 내 자동차, 전자업체의 부품이 대부분 외지에서 조달되고 민간 연구소도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접지역인 광양철강과 여천 석유화학단지와 연계하여 첨단 신소재 부품 개발을 지원할 첨단 소재 부품 연구 개발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오니 소요 사업비 85억 원 중 60억 원을 특별 교부세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개발 문제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1998년에 조성이 완료된 1단계 단지의 산업용지가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고 2단계 단지는 당초 96년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되고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아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한 단지 진입도로는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개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현재 이설 중인 호남 고속도로의 북광주 인터체인지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같은 시기에 개통되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의 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임을 감안하시어 2단계 단지 개발의 사업 시행자로 토지공사를 지정하여 주실 것과 단지 진입도로를 내년도에 착수하여 2005년까지는 개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입니다. 현재의 회관은 도심권 유흥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서 주변 환경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설하기 위해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현 회관의 매각이 불투명하고 재원 확보가 어려워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고 대통령님께서 지난 99년 제70주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에 임석하시어 약속하신 바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근무 소요 사업비 306억 원 중 100억 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저희 시 6천여 공직자는 오직 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께서 영도하시는 국정개혁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도록 뒷받침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40만 시민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광주 미래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시 교육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과 금년도 역점 시책 추진 상황 그리고 광주교육 정보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먼저 광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을 비롯한 5가지의 중점 시책과 특수 시책으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1만여 교직자가 땀과 슬기를 모아 추진함으로써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시책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천 위주 인성교육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화목하고 즐거운 사랑학교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즐거움이 가득한 교실 만들기와 학생 가장을 위한 사랑의 가교운동을 전개하고 따돌림과 폭력이 없는 교실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민주 시민 육성을 위한 건전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토론, 토의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
정직 친절의 생활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예절교육 및 생활지도 내실을 위해서는 어른에게 자리 양보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전통 예절 및 생활문화 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수능시험 후 학생 생활지도에도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일탈 행동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창의성 개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의 내실을 위해 수준별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제고하고 수업기술 나누어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정보화 시대에 맞은 웹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 및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탐구 중심의 실험 관찰학습을 이행하고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보화의 확산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교육은 정보망을 도시망으로 구축하는 등 ICT 교육의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광주교육 정보센터를 건립하여 교육 정보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교육행정의 정보화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존경받는 교육풍토 조성 및 교원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정보망을 이용한 사이버 연수와 자생적 연구를 위한 광주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열린교육 정보실과 광주교육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양형을 위해서는 학교 안정망 구축 운영의 활성화와 교원의 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교원을 관리직 및 교육 전문직에 확대 임용하는 등 여교원의 지위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공정한 인사행정 시행을 위해서 인사 관련 정보 공개실과 인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 전문직의 공개 채용과 사립교원 공개 전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시책 수립에 현장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학교 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넷째, 좋은 교육, 밝은 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및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해 나가고 원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고교 선택교과 원격 수업을 지원해 나가며 교육과정 모니터링 요원제의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육계획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므로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현 40명을 35명 이하로, 초중학교는 2004년까지 현 39명을 35명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실 증축과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기획단, 감리단, 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 환경 개선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유아 특수교육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정보센터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광주교육정보화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하드웨어 등 물적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ICT 활용교육을 추진하여 창의적 자기 주도적 학습력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광주교육정보화의 고도화를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방송 등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정보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서
광주교육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정보센터는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약 2,800평의 인텔리전트 건물로 2003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소요 예산은 410억 원 정도입니다. 소요 예산 중 100억 원 정도만 국고로 지원하여 주시면 학생, 교원,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는 한 차원 더 높은 광주교육 정보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늘 보고드린 주요 교육 시책을 우리 1만여 교육가족들은 열과 성을 당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추진함으로써 알차고 빛나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구현함은 물론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에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 수고했습니다. 성실하고 또 내용이 충실한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두 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강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자원부 장관. 우선 광주 광역시 교육청은 저희들의 교육인력자원부가 매년 실시하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계속해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원본 교육감 중심으로 해서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교육계획에 몸소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보고를 들으니까 이 도덕성과 창의성을 접목시키면서 좋은 교육, 밝은 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헌신하셨음을 다시 확인하고 평가를 합니다. 우선 교육 정보망 활용을 열심히 잘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광주 교육센터 건립비 100억 원 지원 문제를 건의하시는데 우리 김 교육감님이 잘 아시는 대로 7.20 교육 여건 개선 이 추진으로 학급당 학생 수 35명 이하로 낮추는 일에 중앙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 100억 원 지원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7.20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하드웨어 만드는 데만 주력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만들 때 우리 부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아주 인상받은 좋은 실적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인문순상의 문화가 강해서 직업교육을 기피하고 실업교육을 우리가 경시하는데 이 광주교육청에서는 산학협동 교육 이 과정을 운영해서 128개의 업체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에 확산될 수 있기를 제가 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이 실업고 살리기 위해서 실업고 졸업생을 대학의 동일계획학과의 정원외 특별전형 3% 이내로 입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잘 맞아떨어지면은 이 새로운 직업교육, 실업교육이 살아나는 계기가 이 빛의 고울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광주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숭고한 독립정신과 5.18 정신을 되살리는 교육은 정말 지금 적절하고 가슴에 와닿는 교육인데 여기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이설 문제 이것은 사실 광주 학생 사건이 아니고 이게 3.1 운동에 버금가는 민족 운동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전체가 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인력자원부에서는 이미 50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앞으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7월 20일 교육 개선 이 사업 추진에 교육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매월 전입금을 전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과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을 위해서
경찰청장님에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빛의 고을의 교육이 오늘 교육감님 보고를 통해서 빛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가 첨단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 광산업을 지역발전 선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함으로써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75개라는 국내외 관련 기업을 그 지역 투자로서 활발하게 유치를 했고, 이런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에 큰 기감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강주 시민 그리고 고재유 시장님을 비롯한 강주 지역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첨단 소재 부품 연구개발센터 건립비 지원 건의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산업을 비롯한 신지식 기반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유치와 함께 우수 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사업은 긴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님의 국가발전 전략산업 육성 방침과도 합치되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끔 특별 교부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업자무장관입니다. 아까 순서가 제일 건의가 우리 산업자무소관에서 제가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도 참 격려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역별로 전국의 산업개발의 4대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발, 대구의 섬유, 경남 기계, 광주의 광입니다. 그래서 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강주시장과 관계자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또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건의사항으로 이제 강주 지역에 국제 전시장이 없다. 그래서 좀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 지역성을 보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조금 그 전시장이 과잉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지금 코엑스가 한 2,000평, 또 서울무역 하계울에 있는 게 한 2,500평, 그 전시 면적만 그렇습니다. 또 부속 시설까지 하면 더 많은데, 그 다음에 대구의 그 섬유 그 중심으로 한 그 엑스코어가 약 8,000평, 부산의 백스코어가 한 10,000평, 그리고 또 현재 고향의 1단계로 17,000평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 과잉 시설이 아니냐. 현재 그 대구, 부산만 해도 이용률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한 2~30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고향 전시장이 완공되는데 우선 준비를 해두셨다가 2004년 무렵에 그 전국적인 그 전시장의 이용도를 좀 보시고 저희들과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광주 지역별로 봐서 하나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 내가 좀 얘기하건데, 네. 내가 지금부터 3년 전 부산 그 컨벤션 센터 기공식에 갔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완공해서 다시 또 거기 갔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발전에 그것이 하나의 견인차 효과라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경제 발전이란 것은 반드시 이 굴뚝 산업만이 아니라
특히 그 문화산업 발전이 네. 있어야 하는데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전시장입니다. 또 전시장이 있어야 호텔도 잘 되고 또 다른 관광 사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지역 중앙정부가 균형 발전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통틀어서 하나도 전시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발전에 있어서 아주 큰 것이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장 하나 온 것보다도 이런 컨벤션 센터 같은 것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장관이 말씀한 타산성 말하자면 수지 타산이 잘 되겠냐 이 문제는 광주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예. 광주가 여기에 대해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수지 타산에 대한 확고한 자료를 산자부에 내고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확실하면 정부로서는 이 지역 발전에 하나 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으니까 시장은 장관하고 상의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첨단 산업단지 2단기 개발에 대해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광주 첨단 산업단지는 광주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어서 지난 12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87%가 분양됐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단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당초의 조성률 규모보다도 약간 줄여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은 좀 분양에 대해서 여러 걱정을 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단계 사업이 예정보다 잘 분양이 됐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토지공사를 좀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2단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도공을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내년도 예산의 실시 설계비로 시장님 말씀하신 20억이 지금 내년도 예산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구체적인 개발기 확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무위원들의 각 해당 장관들의 끝났습니다. 내가 이 시장께 한두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사실대로 말씀해서 그것이 당사자들의 피부에 잘 안 닿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건 세계에 유례가 드문 참 특별한 제도입니다. 151만 명이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일선의 현장에 가면은 안 받을 사람이 받고 또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지요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런 것이 찾아가는 그런 복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러는데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 소외계층들의 생활 안정이랄까 그런 생계 대책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실제 기초생활 보장의 실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요원을 좀 증원해야 하는 것도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고 또 중앙의 지원이 바로 당사자들에게까지 침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것도 과거에 좀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그냥 포함이 되는 그런 예가 있어서 그걸 아주 착실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지원이 되도록 그런 사람들이 또 공공 근로에 임하도록 그걸 아주 세심하니 지금 저희들이 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정부의 고마움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치매 병원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년은 이제 완성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참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금 저희들은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상당히 지금 정부의 취지를 많이 이해를 하고 또 호응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요원도 금년에 700명을 누리고 명년에 1,700명을 누려서 그래가지고 이 요원들이 사무실에서 일만 한 데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또 현장도 찾아가서 직접 접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광주에는 얼마가 배당된지 모르지만 여하튼 앞으로 그 찾아가는 복지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광주에도 역시 물론 휴직난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지금 그 구인난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3D 업종에 안 가는 이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유인책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 구인난 해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대학 등과도 산학학 협동 차원에서도 협조하면서 구직, 구인 뭐 캠페인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전남대학과 시가 협조해서 구인 구직 캠페인을 했는데 아주 많이 뭐 수백 명이 이렇게 와서 직접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와가지고 지원자들을 면담을 하고 해가지고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 교육감에게 한마디 질문하고 싶은데, 이 정보화 진전에 따라서 폭력, 음란 등의 정보가 확산되고 있고 또 테러, 자살, 엽기 등 유해 사이트 같은 것이 지금 개설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건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또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학생 네티즌 윤리 현장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그것을 일선학교에 전부 또 배부해가지고 실제로 또 그것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하는 방법까지를 제시한 그런 장학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저희들 그것을 좀 많이 갖다 이용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로 구성된 정보 감시단을 조직해가지고 유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지역에서는 지금 학교 폭력 혹은 따돌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학교 폭력은 지금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신 대로 고발해야 한다. 저희는 거기다 초점을 두고 지도를 했습니다요. 고발 정신이 또 민주 시민 정신으로서 아주 투철한 정신이다. 그렇게 해서 작년 금년에 광주 지역에서 그렇게 큰 학생 폭력 사건은 없었습니다요. 따돌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상담 자원봉사제를 운영해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학교별로 맡아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따돌림 같은 것이 미리 예방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호성 특장의 정경옥 사장 와 계십니까? 네, 호성 특장의 정경옥입니다. 먼저 98년도 IMF 한파 때
진짜 기아자동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의 배려로 이렇게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대통령께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인들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금의 흐름도 원활하여서 저희들 별다른 생각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끔 기업을 경영하면서 시정을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 참 너무도 부지런하신 저희 시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들이 강주의 미래를 위하여, 강주의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는 참으로 산업 기반이 너무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대통령 각께서 저희들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사장께서는 소형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제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되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사업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저의 제품이고 또 전국 최초로 개발한 아이디어지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같이 협력하여서 개발을 같이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강주는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큰 차보다도 그 음식점이 많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가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몇 번 어디다 건의를 하였지만 참 어려운 극이었는데 우리 동구청장님께서 가감하게 투자를 하여 주셔서 했던 결과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오염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수 있도록 그게 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쓰레기 문제가 음식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인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전무이사 최영규 씨 오셨죠? 예, 최영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금년도 수출 목표가 25억 불에서 보고에 의하면 광주 수출 목표가 75%다 그러게 했는데 이게 지금 외자 그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 업체에 대해서 좀 그 성공한 그런 그 사연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하세요. 엠코 테크놀로지는 전신 안암 반도체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회사는 외국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예자 도입이라든가 기술력 도입에서 상당한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력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전체 반도체 경기가 조금 불황하리라 하더라도 저희 회사는 한 75%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주는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하나의 성지고 또 민주주의 성지로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 아니라 이것은 세계적으로 혹은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영원히 자랑스러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랑과 더불어 또 현실적으로 광주가 발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광주가 지금 첫째는 이 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발전에서 지금 상당히 활기차게 나가고 있는 걸로 봅니다. 둘째는 이 기아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등 제조업이 상당히 모두 활기를 띠고 또
여기 공단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광주는 이 문화 분야에서 지금 발전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산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시는 21세기는 문화 산업이 그 나라 국운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를 들면 영화, 혹은 드라마, 음악, 또 이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게임 시장이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한국같이 지적 기반이 강한 나라, 특히 광주같이 문화도시 이런 데는 이러한 그 문화산업, 아까 이 컨벤션 센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발전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21세기에서 문화산업이 가진 관광도 포함하고 해서 가진 이 생산 부가가치라는 것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광주시에 가장 알맞는 업종이 무엇이냐, 그것을 선택하면 거기다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문화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예를 들면 불과 5년 전에 이 부산 영화제를 시작했는데 지금 부산의 영화가 금년에도 아마 거기서 지금 제작하려고 신청한 것이 저번 날 시장 보고를 들으니까 한 80편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부산 영화제가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지금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볼 때 많은 배울 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 시장 또 보고를 듣고 광주가 아주 활기차게 발전해 나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계약진으로 뛰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협력도 해야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특색 있게 발전돼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주가 가고 있는 아까 말한 그러한 방향에서 많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교육자들이 이 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그래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킨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교육감께서 지적한 여교원들의 여자 교사들의 이 관리직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크게 활용한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여자 선생님들 비율이 전체의 아마 반쯤 되지 않는가. 그렇죠? 몇 퍼센트 안 됩니까? 56%입니다. 56%, 그렇죠. 6%.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율로 보거나 또 남녀 평등 입장에서 보거나 또 여성들이 현재 사회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걸 봐서 이런 분야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의 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을 해주고 하고 있는가 한 데 대해서는 아까 오찬 때 경제수석이 자세히 말했기 때문에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장, 교육감 두 분이 선두에서 광주시 발전과 교육 발전에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는 열의를 가지고 나가야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광주시가 선택한 광산업이라든가 이 업종들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전력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아세안 플러스 3 그 회의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회의를 하는데 아세안 각국들의 정상들이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이 말하자면 그 정보화에 있어서 아주 선두를 가고 있고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전문가를 보내고 또 우리 사람들을 데려다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서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수상 같은 사람은 지금 한국은 좋은 물건을 저가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말 한 걸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어렵고 따라서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가들은 우리를 모범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남미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이 이 지식경제에 있어서 스웨덴, 미국 다음에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맥켄지 컨설팅은 한국은 10년 내에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참으로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면 된다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가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지금 말하자면 광주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결국 우리 나라 전체 경제 발전에서 애쓰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지역에 가장 알맞는 경제 그 종목을 택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세계 최고의 상품, 세계 최고의 서비스 이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2등은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계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만든 남이 만든 좋고 싼 물건을 우리가 말하자면 사다가 소비자에게 줘야 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국산품 애용이 반드시 애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 경제 수출하면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중요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13억의 소비자를 말하자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두 흔히 하는 말로 뭐 아스피린 한 개씩만 팔아도 13억 개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도로 합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이 동반 침체하는데 왜 중국만 지금 발전하고 있냐?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임금이 싸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은 그렇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비층이 아주 두껍고 넓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가 이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에 아세아의 4마리용, 싱가포르, 홍콩, 이 대만 그리고 한국 이 4마리용 중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나라입니다. 아마 2% 정도 할 걸로 보는데 다른 나라는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에가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런 나라 싱가포르나 홍콩보다 대만보다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비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비층을 잘 활용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검절약이 미덕이었습니다. 지금도 미덕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능력 있는 사람은 소비를 해줘야 합니다. 건전 소비도 미덕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물건도 사주고 이 가족 데리고 여행도 하고 또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써줘야 합니다. 소비자가 돈을 써야 물건이 팔리고 그래야 상업이 됩니다. 그래야 또 그 물건을 만든 공장이 돌아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공장이 돌 때 사무원이나 노동자들이 일터가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봉급받았고 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선순환이 됩니다. 일본이 저렇게 10년째 경제가 침체된 최대의 이유가 일본의 국민들이 은행에 예금을 가득가득 싸놓고도 금리도 0%인데 돈을 안 쓴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 경제에서 아주 큰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장 신경 쓴 것도 소비자들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비자들 사기를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문제점은 문제점도 지적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 세계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10년 내에 7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정도로 우리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우리들이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좌절하고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좋은 점은 보도가 안 되고 잘못된 점만 그냥 대서특필되면 그것은 잘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과는 이 소비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구매력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시카고 대학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 씨는 말했습니다. 이 경제는 기대다. 이 유권 소비자들이 잘 된다고 기대하면 잘 되고 못 된다고 기대하면 못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하자면 점친 소리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유권자들이 사기가 올라갔을 때 이 소비자들이 사기가 올라갔을 때 물건도 사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내수 진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좀 더 과감한 이 재정 지출을 해야 되고 또 금융을 유연하게 운영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이 재정 지출에 있어서 말하자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지출하는 이런 노력을 모두 같이 하면서 이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광주 경제의 지금 상황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언제나 최하위였던 그런 상황이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아까 말같이 경쟁력을 기르고 그리고 이 건전 소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 무역은 세계 틈새 시장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하자면 아무리 불경기 시대라도 사람들은 결국 어느 정도는 물건을 사기 마련입니다. 제일 좋고 제일 싼 물건 가지고 가면 이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이 세계 시장의 틈새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팔아야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내수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면 우리는 우리 경제가 세계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시기가 오면은 일거에 그 경쟁력 가지고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지막 소리 지르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과거 외환 위기 때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주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제시장은 참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세계시장이 전부가 나쁩니다. 미국, EU, 일본.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듭니다. 그 3대 시장 상대로 해왔는데 지금같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내수도 내린 동시에 이제는 이제 중국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 중국 시장에 또 전 세계까지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시장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 힘을 길러야 합니다. 동시에 또 중국의 시장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시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 세계 도처에서 중국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중국이 지금 WTO 가입하고 시장을 연 거고 이렇게 한 것은 한편은 우리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한테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큰 시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좋은 호기지만 또 그 큰 시장을 우리가 가서 제패할 수 있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맞으면 그 큰 시장한테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는 이 아까 시장도 말한 환황해권 경제시대가 이제부터 열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고자 한 것은 이 전제정부 이것을 빨리 발전시켜서 투명한 행정 또 이 능률적인 행정 그리고 부패 없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월드컵 이거는 우리가 우리 국군을 융성케 하는 가장 중요하고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는 10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5조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대되고 있고 35만 명에게 일터를 주게 그러한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월드컵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것은 광주가 이 광주 경기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직 우리나라의 그 독자적인 힘으로 건설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피파의 시찰단이 와가지고 TV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광주 경기장을 아주 높이 평가한 것을 봤습니다.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이번에 야당의 아주 여당의 총열을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사퇴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제적으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비춰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이 세계적인 불황 혹은 경기 후퇴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런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그걸 막아내야 되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 속에서도 살아남고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일보단 국사에 전념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테러로 인해서 한 치 앞을 안 보이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과거 전쟁하고 달라서 이제는 테러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언제 공격할 건지, 어디를 공격할 건지, 목표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핵발전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테러의 전쟁 시대는 완전히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말하자면 이 특별한 시대입니다. 뉴욕타임스가 9월 11일 이전과 이후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하자면 테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합니다. 우리는 명년에 월드컵을 치르고 아세안 게임을 치르기 때문에 이 테러에 대해서 더 한층 주의하고 대비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여기에 전력을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당 총재 자리를 내놓고 그리고 이러한 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아세안 게임을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 경기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또 매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잘 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도 훌륭하니 원만하게 치러서 공평하게 치르고 이렇게 해서 이 정권 이양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한 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말하자면 우리가 이 남북 관계를 말하자면 평화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9월 11일 테러가 났는데 우리 국내가 아주 조용합니다. 과거에 이 무슨 월남전이 끝날 때라든가 혹은 판문점에서 이 총격 사건이 있었다든가 가스 전쟁 이런 때 얼마나 모두 국민들이 당황하고 사재기하고 달러 바꾸고 했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긴장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평화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안보 태세를 철저히 강화해서 국방과 한미 연합 방위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 말하자면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상대방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하자면 서로 이러한 평화를 유지해가는 노력을 해나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월드컵도 원만히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2년 명년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이 평화적으로 계속 유지해가는 이러한 3대 과업 그리고 월드컵과 아세안 게임과 지방자치와 대통령 선거 이 4대 행사를 원만히 마쳐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그 3대 과업 4대 행사를 원만히 마친 데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 당국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저희 소임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오랫동안 지원해 주었고 또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그러한 기대에 보호하고 두고두고 여러분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유종 의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 시민 여러분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경제수석이 오찬 때 광주시를 위해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한 걸 보고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점에 있어서는 평가가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명년 예산에도 반영시킬 거 반영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광주시 발전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고재유 시장과 김원돈 교육감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통령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